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루블린즈 프셰보도프 마을에 미사일 2발이 착탄됐습니다. 미사일은 곡물 건조 시설에 떨어졌고 폭발로 2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날아온 미사일인데 누가 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 서구 미디어들은 일제히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민간인 지역을 강타했다는 식으로 마구 떠들었습니다. AP통신이 익명의 미 고위 정보관리를 인용해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로 넘어갔다고 보도하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이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에 따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폴란드 정부 대변인 피오르트 뮬러는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미디어와 대중에게 촉구했습니다. 미 펜타곤의 공군 준장 패트릭 라이더는 보도 내용을 들어 알고 있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를 확정할 정보가 없다면서 조사가 끝나야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은 답을 빨리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가장 문제입니다.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정상들의 맹그로브 공원 방문 일정이 2시간 30분 연기됐습니다. 바이든과 블링컨,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유럽연합, 스페인, 일본이 회의에 참석해 미사일 착탄 문제를 두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P, 얘네들도 참 대책 없는 애들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부인하자 그 내용도 보도하면서 또 다른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했습니다. 허구한 날 취재는 안 하고 익명을 팔아 글짓기를 합니다. 거짓말 100일장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가 날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 같다는 식으로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사일이라고 말했던 고위 관리의 말이 바이든의 논평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고위 관리를 팔아 아니면 말고식의 널뛰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AP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해당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포대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과 하단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S-300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니콜라예프에 떨어진 S-300으로 끝부분에 연이어있는 구멍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 했던 소위 포스 플래그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오후에 맹그로브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저마다 삽을 들고 맹그로브 한 그루씩 기념 식수도 했습니다. 맹그로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관광지 발리의 G20는 볼거리, 즐길 거리도 많았습니다. 다들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위도도 대통령과 가이드의 안내로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많은 지역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남국의 따뜻함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G20가 난장판인 적은 없었습니다. G20의 멤버도 아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당장 모든 점령지를 내놓고 철수해야 한다면서 기세등등했습니다. 헤르손을 방문하고서는 마치 전쟁에 이기기라도 한 듯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심지어는 G20가 아니라 G19이라는 언사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G20에서 지워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었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게 라브로프 부장의 스탠스입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미국이 협상을 준비한다는 루머 수준의 얘기들은 늘상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도돌이라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젤렌스키에게 자신에게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게 없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제대로 훈육한다는 물증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에게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G20가 러시아 성토장이 된 것을 확인한 라브로프 부장은 하루 만에 발리를 떠났습니다. 젤렌스키의 폐악질에다 영국의 리시 수낙도 러시아에 대해 불량 국가라고 하는 등 G20가 이상하게 변질되자 더 있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미사일 파편을 두고 여러 매체들은 S-300 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300은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구형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 공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노후돼 사용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오차가 큽니다. 미치지 않고는 갑자기 폴란드를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폴란드조차 아직 정부가 불확실해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지만 젤렌스키의 입은 막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사건이 나토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면서 나토가 즉각 대항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또 발틱 국가들도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폴란드가 보복으로 나토 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난립니다. 나토 5조는 회원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경우 블록 전체가 회원국을 의무적으로 방어하는 조항입니다. 폴란드는 그러나 비상사태 정보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는 나토 4조의 발동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블록의 30개 회원국이 폴란드 사건을 협의 중이라면서 모든 사실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제국군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 그 어떤 목표물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폴란드 미디어들의 보도를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제1차장 드미트리 폴얀스키도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더라면 그 피해는 사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헤르손을 방문해 승리를 자축했지만 갈수록 고립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미사일 착탄으로 나토를 끌어들여 싸움을 크게 키우려고 했지만 거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가짜뉴스 소동을 일으킨 AP는 눈치 없게도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친러시아 반역자 2명을 색출해 전신주에 묶어놨다면서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전신주에 묶어 공개 모욕을 주는 키예프 정권 고유의 형벌입니다. 중공의 문화혁명단에 있을 법한 인민재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공산주의보다 더 악질입니다. 그런데 소위 자유진영의 매체라는 AP는 아무런 비판 의식도 없습니다. 그림 괜찮네 하고 그냥 올린 겁니다. 헤르손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헤르손 주민의 10%가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러시아군을 따라 남쪽으로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남아있는 헤르손 주민 가운데 친러 상향이 500명 정도는 된다면서 일일이 색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환영하던 주민들 가운데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 반역자로 몰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전기, 수도가 없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